고밀도 탄력폼 쿠션, 고밀도 탄력폼 쿠션, 고밀도 탄력 쿠션 이렇게 해서 두께를 틀리게 해서 들어가도 되고, 이건 고무판에도 되고, 쿠션 그렇죠. 굉장히 그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네. 이 고밀도 탄력폼이라는 딱딱한 소재 안에 동그란 거래도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쿠션을 줄 수도 있어요. 고무판 같은데 약간 기존에 만들어진 걸로 고무판을 이렇게 알갱이를 대중소로 넣었다 합시다. 그럼 거기서도 탄력이 굉장히 생기는데요. 합성고무 안에 천연고무 알갱이를 넣거나 천연고무 안에 합성고무 알갱이를 넣는 이런 기술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두께를 틀리기 위해서 대중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소재가 틀린 것도 이렇게 서로 결합해서 고무판을 만들어 놓거나 플라스틱 판도 이렇게 만들고 금속 판도 이렇게 만들고, 뭐 병원 침대나 또는 야전용 침대라든지 군용 또는 소파, 의자, 자동차 의자 또는 자전거 안장, 오토바이 안장 이런 데도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일반 컴퓨터 의자나 모든 의자 종류에도 쿠션, 이렇게 쿠션을 고밀도 탄력폼 쿠션, 고밀도 탄력 쿠션, 고밀도 탄력폼 아니더라도 유사한 소재라도 가능하다. 이것은 신발 밑창에도 들어간다, 깔창에도 들어간다. 그러면 고밀도 탄력폼이 만약 오목관홈을 파준다면 어떨까요? 네, 그것은 이제 쿠션이 되는 구조가 되는데요. 일반 종이 골판지에서 플라스틱 골판지처럼 홈을 파가지고 쿠션, 겉으로는 평판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홈을 파서 라텍스도 이렇게 보다 푹신하게 만들 수 있어요. 라텍스 같은 종류에도 이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신발 밑창에도 되고요. 여기서 종이 골판지, 플라스틱 골판지, 신발 밑창 이런 데도 사용한다. 쿠션을 준다는 거지 이것이.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투명 매트 같은 거, 이렇게 야외용 발포 매트 있잖아요. 야외용 돗자리 같은 발포 매트 같은 데도 홈을 파갖고 접합 쿠션을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파티션, 사무실에 구획을 나누는 이 파티션 구조도 안에다가 스펀지 같은 형태나 이런 게 안에다가 그렇게 형태로 해가지고 안에 그것도 비슷한 소재라도 거기 넣으시면 음을 흡수한다 그랬죠. 간단한 쌍구조로 그렇게 파티션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해서 파티션 선정까지 해가지고 음을 가로막아 준다든지 되게 간단하고 싼 방식으로, 원래는 공사비 불려갖고 구획을 분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밑에까지 딱 내리는데 이런 기술을 쓸 수가 있어요.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평원용 침대나 모든 소파, 자동차 의자나 모든 의자 중에 고밀도 탄력폼 쿠션, 고밀도 탄력 쿠션, 고밀도 탄력 쿠션 이렇게 들어가서 쿠션을 조절하거나, 아예 또 홈을 파가지고 사실상 이렇게 쿠션을 조절하거나, 야외용 돗자리 매트에도 겉으로는 평판이지만 안에는 홈을 판 구조가 있어서 쿠션을 만들어주는, 이런 또한 두께를 틀리기 위해서 대중소로 들어가서 쿠션을 만들어준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신발 밑창에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고무, 플라스틱, 금속 제품에도 동일하게 제조할 수 있다. 기타 원천 기술은 저거, 실험 기술은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이불천 구름살, 이불천 구름살면서 이불이나 옷도 그렇게 충전재를 구름섬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원리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안에다 비닐을 넣어준다든지 구조형 알루미늄을 집어넣어준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럼 열을 갖다 안으로 가두기 위해서 이것도 짧은 소재를 틀리기 위해서 안에 또 홈을 파준다면, 홈을 파주어서 열이 안으로 오목골처럼 작용해서 보온 소재로 만들, 옷도 그렇게 만들 수 있겠네요. 텐트도 그렇게 만들고 천도 그렇게 만들 수 있고요. 뭐 일반 벽판이다. 이게 집안의 벽판이다. 겉으로는 평판처럼 안에는 홈을 파고 열이나 냉기를 반사복사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건축용 판넬 이렇게 소재라든지 건축용 소재로도 이 기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마치 이제 밑에 바닥 장판이다. 그럼 겉으로는 평판처럼 안에는 홈을 파서 쿠션을 만들어 줄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단열 벽지다. 그러면 단열 벽지 안에 또 홈을 파갖고 쿠션을 만들어줘서 하거나 음을 차단시키는 안쪽으로 모으는 구조도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 단열 벽지나 일반 벽지, 그다음에 장판 같은 데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홈을 파서 이렇게 장판을 꺾고 홈을 파는 구조가 이제 이렇게
이게 여기다 그러면 군사용으로도 쓸 수 있다 그랬죠. 홈을 파가지고 이게 빛을 증폭한 밑을 태운다라 그랬죠. 태양열이나 태양광 반사판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서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서 빛을 증폭한다. 태양열 조리개 같은데도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금속판으로 만들어 안에는 이렇게 벽판으로 이렇게 그렇죠. 벽판 만들어서 열이나 냉기를 증폭하는 구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일러 같은 데도 보일러 통 만들 때도 이렇게 쓰거나 조박 냄비 만들 때나 뭐 이렇게 데이터 센터에서도 안에다 열이나 냉기를 이 냉기를 안으로 이렇게 증폭하는 구조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냉장고 에어컨 판으로 이렇게 히터기 같은데 이런 판으로도 이렇게 홈을 파서 증폭하는 구조를 가져줍니다. 조명 반사 가수로도 쓰거나 이렇게 빛을 증폭하는 구조로도 가로등이라든지 전등 이런데 스피커나 뭐 확성기 안에도 홈을 파서 음을 증폭하거나 악기 안에도 기타, 바이올린, 모든 악기는 홈을 파서 음을 증폭하는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음이 나오는 통이 하나잖아요. 그럼 여러 개로 음이 나오는 통을 만들거나 그러면 음이 환상적으로 나옵니다. 크고 작은. 그러면 이렇게 기타나 바이올린이나 이런 데도 이렇게 음이 나오는 통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로 만들어주거나 사투명으로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기타나 바이올린 만드시면 제기술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동그란 형태를 변형시켜서 네모나게 또는 이렇게 또 다른 형태로 가공을 예술적으로 음이 나오는 소리가 틀려지는데요. 이 기술을 현재보다 변형된 모든 형태를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어요. 평판, 스피커, 진동판 이런 모든 진동판에도 홈을 파서 증폭하는 구조를 쓸 수 있다. 모든 금속 구조, 악기 종류의 금속 구조에도 음을 증폭한다. 그래서 금속 종류, 악기 종류에 상관없이 홈을 팠다. 홈을 파서 증폭하거나 내부 안에 볼록한 구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음이 부딪혀서 다른 소리가 나오게, 환상적인 소리가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제기술입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불 같은 거나 옷 같은 거 만들 때도 간에 또 홈을 파가 천이든 천 소재가 됐든 뭐가 됐든 단열재를 넣어서 이불 만드시면 제기술이에요. 단열재가 좀 부드러울 수도 있죠. 단열재를 만들어서 이불을 만들거나 단열재를 넣어서 단열재 종류가 뭐가 됐든 얇든 두껍든 그것은 옷을 만들거나 그렇죠. 그걸로 이제 단열재를 넣어가지고 그 텐트 천을 만든다든지 단열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아이스박스를 만든 단열재를 넣어서 보온병 텀블러, 보온 도시락을 만든데 그것도 홈을 파서 금속에다 홈을 파든지 소재가 뭐가 돼 플라스틱이든 고무든 홈을 파서 열이나 냉기를 증폭하는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쿠션을 주거나 쿠션을 만들거나 이 기술은 제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침낭이다. 그럼 침낭에다 그 안에도 홈을 파서 열을 안으로 모아주는 형태를 띌 수도 있다. 그렇게 하시면 제기술. 그러면 이제 바깥으로 팠을 때 홈을 여기 천인데 바깥으로 봤을 때 빛이 들어왔다. 그럼 빛을 갖다 반사복사, 열의 반사복사 바깥으로 해서 나가게 해서 시원하게 만드는 구조도 쓸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리창일 수도 있고 플라스틱창일 수도 있고 열이나 냉기, 압력을 반사복사하는 이런 구조로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약간 그렇죠. 음을 튕겨내거나 여기서 음을 튕겨내거나 초파 같은 것도 이 전파 같은 걸 튕겨내면 안 되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얘기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옷 같은 거나 텐트천, 이불천 이런 데다가도 오목한 음을 파서 안으로 뭐를 여오거나 외부로 이렇게 열 같은 것이 바깥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시원하게 하는 냉감 소재, 냉소재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물의 판넬 같은 거로 만들어서 열이나 냉기를 증폭하는 냉장고, 에어컨, 히터기 같은데 화목난로 같은데 홈을 파서 열이나 냉기를 증폭할 수 있습니다. 소재에 상관없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신발 밑창에도 쿠션을 만들어 주거나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옷감 짤 때 겉으로 고어텍스 같은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안에 있는 땀을 배출시키기 위해서 직물을 넓게 짠다. 또 바깥에는 촘촘히 짠다. 그러면 안에서 습기는 외부로 배출되지만 외부에 차가운 공기는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고어텍스 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텐트 일본에서 텐트 쳐냈다 이 기술을 제가 텐트에도 쓸 수 있다고 그랬는데 텐트에다가 일반 창 같은데 이렇게
이게 설치를 해가지고 플라스틱이 됐든 뭐 금속이 됐든 유리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창으로 만들어서 바깥에서 안쪽을 보지 못하게 하는 창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유리창이든 플라스틱창이든 상관이 없다. 그럼 이걸 하늘하늘하게 하게 천 소재로 만들어서 커튼 소재로 만들어주면 바람은 통과해도 이번에 잘 안 보이죠. 그러면 텐트에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텐트에 냈다고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바람은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텐트 같은 데도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요거 자동차 유리창에도 이렇게 딱 쳐서 바깥에 뭐 이런 플라스틱 소재가 됐든 그냥 뭐 유리창 소재가 됐든 이렇게 일반 그 천 소재가 됐든 바람이 안쪽으로 통과하고 바깥에는 안 불 수 없고 이런 천을 만드시면 이런 텐트를 커튼을 만드시면 되게 홈쇼핑에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어 갖고 바람을 통과하는 진짜 어이가 없었는데 그것도 제 기술이에요. 커튼이. 그래서 종류를 따라서 어떤 것은 좀 더 안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좀 더 촘촘한 이게 사이즈가 틀린 것을 놔서 딱 가로막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공기 필터로서 작용할 수도 있거나 수질의 필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수질 필터를 갈 필요 없이 이 사이즈를 따라서 여기서 물은 통과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찌꺼기는 걸러내는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사이즈를 틀리게 좀 더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에서 딱 이렇게 해서 물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물을 걸러내거나 여기서 찌꺼기를 걸러낼 때 사용하죠. 그래서 이렇게 공기 필터로도 이 방식을 사용하면 이렇게 우리가 그 환풍기처럼 바람을 빨아들인다 선풍기처럼 그다음에 이런 것은 필터망, 부직포 필터망, 금속 필터망, 공기 필터망, 금속 이런 필터망을 플라스틱 필터망을 거쳐서 먼지만 떨어내는 방식으로 부직포 같은 거 해도 돈이 들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도심에 한 수만 개 설치해가지고 도심에 수만 개를 설치해서 공기질을 좋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질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것을 필터망을 거쳐서 이렇게 바람을 내뿜어주면 도심의 매연이라든지 공기질을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다. KT 홈쇼핑에서 이게 고기 냄새 잡는 후드로 이거를 쓰시던데 홈쇼핑의 제 기술이 너무 무단으로 많이 쓰고 계십니다. 이것을 바람을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금속을 통과하는 금속망을 이렇게 통과하는 기술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술을 얘기했는데요. 이런데 선풍기다 그러면 여기다 금속 통로, 알루미늄이 됐든 뭐가 됐든 금속 통로를 수십 군데 만들어서 이런 스크류 방식으로 들어오면 시원해진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바람 선풍기를 만들거나 에어컨 냉풍기, 그다음에 히터기, 뭐 에어컨 냉풍기도 쓸 수 있고 냉장고도 쓸 수 있고 바람을 금속만을 통과하면 시원하게. 그러면 이렇게 냉매 물질을 좀 더 결합시키면 히트 파이프 원리를 따라. 특히 냉매 물질이 물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이 그럼 보다 차가워지겠죠. 그러면서 이거를 공기를 차갑게 하나 물을 차갑게 해서 공급하는 양시장 같은 데 수영장 같은 데도 되겠죠.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필터망을 공기 필터망 이렇게 부직포 필터망 간단한 거 껐다 뺐다 저는 어떤 금속 필터망을 둬가지고 먼지 달라붙으면 딱딱 제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금속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수십 개의 통로가 있다. 금속 통로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가열을 해주면 따뜻한 공기나 따뜻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원하게 만들어주면 냉장고, 에어컨 같은 냉장고처럼 이렇게 냉장고 바람을 씌워준다든지 선풍기 팬으로 아니면 그러면 이렇게 자동차 냉각 같은 데도 냉각 필요한 데도 이 방식을 에어컨이나 냉장고 같은 걸 만들어 시원 바람을 쏘여주는 이런 냉각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시원한 아이스 냉장고처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시원하게 만들면 시원한 공기나 이런 거 시원한 물을 공급할 수 있겠죠. 이것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이렇게 간단한 방식으로 이렇게 온수기를 만들거나 이게 냉수기를 공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집안에 있는 보일러를 삼방변을 없애버리고 난방과 온수를 분리하자. 이게 제일 고장이 돈이 많이 드니까 집안에 있는 현재인데 보일러를 그냥 그 엑셀관이라든지 난방 분배기는 그냥 놔둔 채 그 위에다 설치해 가지고 전기 포트 있잖아요. 집안에 있는 전기 주전자 이게 하나에 8,500원 하던데 중국산이 4,000원 정도면 공급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탱크를 5개 설치해 놓으면 대용량의 물도 공급할 수 있죠. 언오프 방식으로 물을 어느 정도 가열을 할지 결정하고, 근데 물을 끓인 밑에 통으로 연결되고 순환 펌프를 통해서 그것이 이게 방 안에 그 난방을 해준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도시가스에서 끓인 물을 여기다 부어도 되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도시가스로 싸게 끓여서 해도 되고, 전기 방식으로 해도 되고, 되게 싸죠. 네,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줘요. 그렇죠. 여름에는 차가운 물을 붓거나 이게 수돗물과 연결해서 차갑게 해서 얼음물 부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냉방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벽에다가 설치할 수도 있고. 이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온수기 같은 거나 이런 부분도 온수기나 보일러 물통이다 그러면 중계 뭐 그것이 가스로 데우든 석유로 데우든 전기로 데우든 전기 작은 단위로 물을 어떻게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 전기다 그러면 이게 끓여가지고 5개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로 합해줍니다. 이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언오프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 몇 개를 길지 또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필요한 양은 조금만 하면 조금 하나만 가동해서 이렇게 필요한 한다는 거죠. 원자력 발전이다. 석유 발전이나 석탄 발전, 이런 가스 발전에서도 자그마한 물탱크, 물을 끓이는 솥을 만들어서 작은 단위로 나눠 수천 개를 또는 수백 개, 수십 개를 나눠서 한 군데 물을 모아주고 그걸 통해 전기 발전을 한다면 되게 효과적일 텐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우라늄 현재 있는 원자력 발전을 우라늄, 토늄, 플루토늄의 가루 구조를 만들어주고 또는 그것을 전기 구조로 만들어줘가지고 태우는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비행체의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우라늄, 토늄, 플루토늄의 분말 구조가 증기로 만들어서 그거를 기존의 어떤 석유 방식과 결합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수소산소와 결합을 해준다.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원자력 발전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작은 솥 단위로 끓여서 한 군데 모아줘서 전기 발전. 거기서 조금만 끓여도 되잖아요. 안 뜨거우면. 거기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물이 통과할 때도 홈을 파가지고 열을 증폭할 수도 있어요. 물 같은 거나 공기 같은 게 통로할 때. 공기 그 통로 관에 이제 그 홈을 파서 오목한 홈을 파서 이게 오목거울처럼 정해서 열이나 냉기를 증폭할 수 있습니다. 열이나 냉기가 들어가는 이렇게 그 관의 형태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게 기존에 석유 방식에다가 방사능 연료가 좀 없다면 석유나 석탄 구조에다가 우라늄, 토늄, 플루토늄을 조금 이렇게 화류나 전기 구조를 섞어서 발전해도 된다는 거죠. 가스 발전일 때도 폭발하지만 않으면 되게 효율적이겠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수소 산소통을 각각 갖고 있다가 그래서 각각 섞어주는 방식을 석탄 발전에서나 아직 내 걸 만들어 쓰실 텐데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비행체 연료나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현재 있는 연료가 휘발유가 됐든 뭐든 경유가 됐든 LPG가 됐든 가스 방식이든 뭐든 그것을 산소통하고 따로 갖고 다니다가 그것을 섞어줍니다. 이렇게 섞어주는 방식을 사용. 그래서 이렇게 섞어줘 가지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각각 필요한 만큼 섞어 산소를 보다 많이 공급해주면 안에다가 보다 완전 연소가 되어서 들인 연료비에 대해서 파워가 세진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주행거리도 늘어나고 그럼 거기다 아예 공기 탱커를 갖다 넣어가지고 산소 방식에 공기 탱커를 통해서 UV에서 압력을 빨아들여서 압축해갖고 연소실에 넣어줄 수도 있지 않느냐. 제트 엔진이나 지금 이렇게 자동차 엔진 연소실에 제트 엔진 연소실에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다. 그래갖고 좀 공기의 팽창을 좀 더 노려서 것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휘발유나 산소, 휘발유나 등유 석유 계통에 산소를 조금 더 뿌리고 또는 가스조차도 산소를 조금 터지지 않을 정도로 넣어가지고 판매를 하시는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에 현재 정유회사가 됐든 어디 아주 적게 보금 프로제라도 넣어주면 낫다라는 거죠. 주행거리가 낮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바이오 디젤 연료로든 뭔 연료가 기름이 이렇게 석유 방식이 아니더라도 어떤 것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비행체 같은데 석유 방식으로 돌린다. 비행체 엔진 배 같은데 그러면 거기다가 또 수소 산소통을 따로 갖고 다니다가 필요한 만큼 섞어준다. 또는 그것을 온도를 높여주면 좀 더 효율적으로 탄다. 완전연. 이 온도를 높여주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따뜻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면 석유 정지하실 때 어떤 깊이를 따라서 뒤에 상중하로 수소를 집어넣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은 뭐 콜라나 맥주 조주할 때 상중하로 물의 깊이를 따라서 탄산을 넣어주면 보다 많이 함유되거나 여러 군데 표면적을 넓혀서 여러 군데 넣어주면 되게 탄산 제조법이 하는데 모든 음료수나 술 만들 때 기타 다른 등등에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 물의 깊이를 따라서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또는 거기다가 수소만 석유 정지할 때 수소만 넣는 게 아니라 산소를 같이 넣어준다는, 또는 그것을 발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같이 넣어주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이 기술은 석탄 발전할 때나 다른 데서도 기타 뭐 다른 발전할 때도 쓴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제트 엔진이다 그러면 제트 엔진 연소시 6개다 그러면 기존의 터빈 방식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람을 여러 군데서 송풍기다 그래요. 여러 군데서 빨아들이면 압이 세진다는 이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2군데 이상. 그래서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빨아들여서 내뿜어 준다는 거죠. 송풍기를 이렇게 모터를 여러 개 달아서 하거나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다 내뿜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방향이 틀려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제트 엔진에다 이런 방식으로 공급해주면 되게 싸게 공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였다가 딱 공격기를 내주면은 연소실에 공급만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공기를 가거나 공기 탱크를 아예 만들어서 그래서 압축해서 내보내는, 그렇게 좀 장소는 차지하겠지만 조그맣게라도 만들어주면 공기 탱크 방식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공기를 흡입할 수 있다. 이거 제 기술입니다. 연소실이 6개 다 제트 엔진이, 그러면 뭐 비행체가 됐든 드론이 됐든, 그래서 언오프 방식으로 1개에서 가동하지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각각 가동을 몇 개를 따라 가동하는 방식을 사용하거나 연료를 각각 틀리게 해서 이런 연료를 적게 주거나 적게 많이 주고에 따라 속도의 강중력을 만들어내거나, 왼쪽에는 왼쪽 연소실은 적게 주고 왼쪽 오른쪽 연소실을 해서 자세를 제한하는데, 머스켓 스펙스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던데, 자동차 그 제 기술이에요. 그다음에 자동차 연소실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고 배 연소실도 동일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럼 프로펠러도 되느냐? 당연히 되죠. 프로펠러 6개 있다면 1개만 가동하니 2개만 3개, 4개, 5개, 6개만 가동한다든지, 비행체나 뭐 자동차 아니면 배에서도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프로펠러를 연료를 전기양이다. 기타 뭐 석유양이다. 그러면 이렇게 틀리게 줘가지고 이렇게 자세를 제어하거나 그 파워를 강중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에요. 네네. 현재 있는 블레이드를 터빈 구조의 모든 제트 엔진과 모든 전기 발전에 터빈을 쓰는데, 홈을 파서 터빈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가 선풍기 같은 데도 이렇게 홈을 뭐 동그랗든 네모나든 길쭉하든 파서 이렇게 바람이 더 시원한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하나의 회전축에 사이즈가 틀린 또는 사이즈가 같은 프로펠러기가 여러 개 있다. 돌릴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되죠.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비행체나 어떤 이렇게 드론이다, 사족보행 로봇이다 그러면 사족보행 로봇이다. 여기서 날개를 접었다 펼 수도 있고, 딱여서 언덕백이 올라갈 때 그냥 툭탁 올라가는 게 휙 날아서 닭처럼 올라가, 이런 기술을 그거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사족보행 로봇이나 올라갈 때 뒤에다가 프로펠러를 좀 달아서 그래서 밀어주는 힘을 따라서 파워를 높이는 기술도 사용할 수 있다. 뭐 작은 고제라도. 그래서 이런 드론이다. 그럼 밑에다가 이렇게 수직이 착륙할 때 하나 넣어주고 위에다가 넣어줘서 위에 쭉 뽑아 올려갖고 뭐 위거선 같은 데도 또 공기 부양 정에도 기술 쓸 수 있어요. 쭉 뽑아 올려서 이런 방식으로 수직이 착륙할 때도 쓰고 다시 싹 집어넣었다가 이것을 제트 엔진 방식으로 연소실을 연소할 때는 이 기술을 사용한다는 거죠. 수직이 착륙할 때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또는 비행체나 배 같은데 밑에다가 프로펠러를 달거나 사선 분사, 밑에다 프로펠러를 달아줘서 무게를 띄어 올려줘서 빠르게 달리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어떤 전투기 같은 데나 이렇게 드론이나 뭐 전투기 같은 데나 이런데 공기 압력을 공기 부양정처럼 회전으로 해서 길이를 틀리게 해서 압축 공기를 내뿜는다, 사방으로. 그래서 초공동으로처럼 막을 만들어서 외부에 마찰 공기가 있잖아요. 빠르게 따르면 막아내거나, 또는 안에서 공기를
비행체 내부 안에서 공기를 싸서 압력을 만들어서 외부 공기, 외부의 압력에 저항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또는 자동차 철판이나 비행체 철판, 배철판 같은데 금속에 유리석연 코팅, 예사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페인트 코팅, 페인트 자체에다가도 이것을 넣어서 미끄러지는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다. 페인트에다가도 여러 겹 기타 다른 코팅 물질로 미끄러지는 구조를 만들어서 우리가 유리 뚜껑을 딸 때 기름이 묻어 있으면 힘이 전달이 안 돼서 안 따지는데요. 그것처럼 미끄럽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공기 압력이 전달되지 않는 기술을 사용한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런 압축 공기를 내뿜어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초건동원회처럼. 그러면 속도가 반해서 되게 빨라지고 운동도 자유로워지는데요. 압축 이렇게 외부에서 공기 압력이 빠르게 고소를 할 때 나 힘을 제어해서 마음대로 못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그때 공기를 내뿜어서 마음대로 움직이는 기술을 사용한다. 그 초공동 의뢰 같은데도 길이를 틀리게 해서 하거나 회전 방식으로 내뿜어주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공기 부양정에도 이렇게 두께를 틀리게 하거나 이런 기술도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 기술입니다. 초공동 의뢰 같은데도 이렇게 이런 분사 방식이 아니라 프로펠러도 같이 동원해서 쓰시면 그 목적을 따라 다 잠시 대기하고 있다가 빠르게 목표물을 돌진할 때만 이 방식을 연소 가열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초공동 의뢰나 비행체에도 어째 두 가지 방식을 공존한다는 게 있어요. 대기하고 있을 때는 프로펠러기로 대기하고 있다가 상층에서 고정하고 있다. 비행체나 드론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초공동 의뢰나 이런 배 같은 데서도 프로펠러 하다가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연소 일반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움직이십니다. 두 가지를 같이 병용한다는 거죠. 그래 어뢰다, 길에다 그런 플랫폼을 달아가서 거기서 막 프로펠러 방식으로 움직이든가 이런 식으로 연소식으로 소공동으로 움직이든가 두 가지로 막판에 스포트만 딱 할 때 그때 두 가지를 프로펠러로 대기하고 있다가 그래서 딱 그래서 전파로 깨우고 어프시킬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방식을 사용하면 어뢰나 길에는 주요하게 대기시켜 놓고 있다. 배지나와 갑작스레 공감을 그게 자살하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어뢰를 싸버리는 그 플랫폼에 싸버리는 방식이 있고 기류는 그냥 부딪히면 되고요. 이 기술을 되게 싸게 기뢰를 움직이는 기뢰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전파로 온오프 시킬 수 있다. 대인질이나 대전차질에도 전파로 온오프 시킬 수 있으면 제 기술입니다. 다시 켜다가 다른 데 쓴다는 거죠. 전파로 깨우고 시각도 타이머를 설정해서 이렇게 딱 터지게 할 수도 있고 대인질이나 대전차질에 또는 슈리탄, 박격포탄, 자주포탄, 탱커포탄, 한포탄, 포항폭탄을 타이머를 넣어서 동시에 터지게 하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특정 고도에 터지게 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전파 방식으로 깨웠다가 이렇게 다시 어프시켜서 그것을 갖다가 슈레탄을 박격포 파묻었다가 다시 가져올 수도 있고 대인질이나 대전 파묻었다가 다시 가져올 수 있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네. 비밀번호 선파로 비밀번호를 달아가지고 적이 함부로 조정하지 못하게 그 비밀번호를 드론 조정할 때도 적군이 조정 못하게 하는 기술로 사용합니다. 삼성페이에서 선파의 비밀번호를 달아서 현관문과 일단 자동차만 개폐해 쓰시더라. 그건 제 기술입니다. 비밀번호 암호를 달 수 있고 그 암호가 자기 얼굴일 수도 있다. 또는 동작 방식 이렇게 그날의 동작 방식 추가할 수도 있다. 현관문 디지털 키나 현관문 어떤 회사 출입할 때나 컴퓨터 작동, 또는 스마트폰 작동, 금고 작동 이럴 때도 쓰일 수 있다. 모든 기기 냉장고나 이런 데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냉장고 같은 데도 이렇게 키 방식으로 잠그는 방식, 보온병, 텀블러, 아이스박스, 기타 모든 음식물 저장에 있어서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그렇죠. 박스 이렇게 플라스틱 박스를 할지라도 잠그는 방식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비밀 보안을 유지해 줄 수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일반 이렇게 플라스틱이 가정용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플라스틱 종류로 하고 열고 좀 저도 있는데 이런 플라스틱 열고 닫고 할 때 거기다가 잠금 장치를 할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 그러니까 그런 건 없더라고요. 현재 잠금 장치로 해서 왜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플라스틱 박스인데요.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플라스틱 박스를 안에서 잠금 장치를 쓸 수 있게 하시면 돼요. 냉장고, 에어컨, 그다음에 TV 같은 데도
그래서 잠금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는 보일러 작동에도 그렇고 이게 키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현관문 디지털 키도 키 방식을 해서 회사 갔을 때 비밀번호 하나도 못 들어오게 하는 기술을 쓸 수도 있고요. 거기다 현관문 디지털 키에다 얼굴 인식이나 음성 인식 열려라 참게 이 방식을 같이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을 결합해 가지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현관문 디지털 키 같은 것도 안에서 여보세요 택배인데 문 열어라 딱 범죄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약간 카메라를 좀 달아서 렌즈를 달아서 디스플레이 장치를 조그맣게라도 볼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안에서 잠자고 있을 때 나는 이렇게 건전지 같은 거 빼버리고 사는데 여기서 들어오는 게 싫어서 여기서 잠잘 때 들어오면 무방비 상태인데요. 그래서 안에다가 저는 오도로시 같은 걸 설치해서 그냥 이렇게 아예 그냥 그거 상관없이 움직이거든요. 오도로시가 어디 갔나? 여기 오도로시 같은 거를 이렇게 설치를 위아래나 이렇게 양옆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아래 이렇게 해놓고 해서 문 열지 못하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안에서 아무래도 자기 안전을 위해서 그렇다고 오도로시 여러 개만 두 개나 세 개 여러 개로 만든 오도로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그다음에 창문 같은 데도 그냥 제가 그냥 오도로시 만들어 갖고요. 여기서 창문에도 부착해 갖고 밑으로 딱 빵꾸 뚫어 갖고 그냥 이렇게 결합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문용으로 해가지고 오도로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창문용 오도로시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 그렇죠. 창문용으로 해 딱 달아갖고 오도로시를 밑에다가 폼 파서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제일 좋던데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저는 이걸로 쓰고 있습니다. 그냥 창문 같은 거. 그 다음에 현관문 어떤 비디오 이것도 현관문 디지털 키도 이렇게 딱 누르면은 이렇게 전기가 해제돼서 전기가 차단돼서 밖에서 아무리 비밀번호 눌러도 소용없는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밖에서 전기를 공급해서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어쨌든 못 열게 하는 장치 꼭 이 방식이 아니더라도 안에서 누르면 밖에 비밀번호도 전기를 공급해도 못 여는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고요. 현관문 비디오폰 같은데도 거기서 CCTV를 통합시키는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으니까 무선이든 유선이 통합시키는 장치를 쓰시거나 저장 장치를 좀 둬서 출입한 당사자에 저장하거나 CCTV로 쓴 것을 저장하거나 사람 출입할 때만 이렇게 저장하면 되죠. 네.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다 부재중 메시지를 남기거나 통신 구조를 이렇게 인터넷망이나 자체 워키토키망으로 스마트폰 연동하든지 어디든지 통신할 수 있게 회사가 나가도 통신할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관문 비디오폰의 렌즈를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각도를 사각이 없도록 하는 기술을 쓰거나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적어도 2개 이상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각도별로 또 볼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선 마이크 스피커 구조를 갖다가 줘서 이렇게 유선이나 무선 방식으로 또는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간단하게 10개 만들어서 곳곳에 설치해 서로 간에 쌍방향 대화를 할 수도 있고요. 한 방향으로만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피커인데 이렇게 경원 이어폰도 될 수 있고 스피커는 10개다. 그러면 각각 틀린 음악을 유선이나 무선이나 공급할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같은 번호다 그러면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각각 번호가 자기 번호가 맞아야지 통신이 되는 구조를 쓸 수 있거나 비밀번호 방식을 넣어서 그래서 이렇게 보강을 할 수 있어요. 일부러 통신을 못 듣도록 여기 점프하고 오고 가는데 비밀번호를 둔다는 거죠. 이메일 오고 갈 때 비밀번호를 준다. 모든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점프하고 갈 때 비밀번호를 두면 보안에 좋을 텐데 상대방 해킹을 해도 비밀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못하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정보24에서 이걸 멋대로 쓰시던데 그래서 인터넷 파일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정부에서 그러시면 안 되죠. 제 기술인데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에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는데 인터넷에서 오고 가는 모든 파일에 그렇죠. 어떤 파일 자체에다 보안을 걸어준다는 거죠. 인터넷
이메일이든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처음으로 좀 파일을 임의로 작동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원천 프로그램에 서로 깔아줘서 자동으로 작동, 거기다 임의적인 비밀번호 같이 추가.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계절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어떤 전용 단말기처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 연동되어 있다는 건 프로그램이 깔아져서 자동으로 암호가 복잡하게 해석이 돼서 자동으로 풀어진다든지 속을 아무리 해킹을 해도 못 알아본다든지 같은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지 본다든지 여기다 오늘의 암호 해가지고 내 얼굴이 보안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의 암호 열려라 참깨 음성 비밀번호를 추가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전용 단말기처럼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드론 조정할 때, 로봇 조정할 때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V나 다른 가전 작동할 때도 차량 조정할 때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요. 차량 조정할 때도 이렇게 내 얼굴이 인식이 되어서 나만 찍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데스크탑, 노트북, 그다음에 스마트폰 이런 기술도 쓸 수 있고요. 스마트폰 자체도 보안 기능을 둬서 내 카메라 또는 그 데스크탑에 하드디스크에 어떤 정보를 함부로 열람하거나 그것을 갖다가 함부로 이렇게 야동 같은 거 집어넣으면 족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이런 비밀 공고처럼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데요. 하드디스크나 데스크탑 이렇게 스마트폰 이렇게 카메라 갤러리 기능에 쓰시면 되겠죠. 또는 통신 기록을 볼 수 없도록 원격 조정으로 다 볼 수 있어요. 원격 조정으로. 저도 삼성에서 서비스나 또는 그 데스크탑에서도 다른 프로그램 깔아져 있습니다. LG 플러스도 되더라고요. 원격 조정으로 조정 많이 했습니다. 내 스마트폰과 데스크탑을 이렇게 저는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으로 거래 안 해요. 프로그램이 수십 개 깔려 있는데 거기마다 서로 쌍방향 통신이 되기 때문에 그쪽 회사에서 서비스를 안 해주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쪽에서 내 스마트폰을 다 보거나 이렇게 다 들어와서 컨트롤할 수 있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비밀이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하긴 한데 불법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죠. 그걸 봐도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죠. 네. 이걸 어떻게 그런 프로그램이 깔아져 있는지 안 쌍방향 통신하면 우리가 쌍방향 영상 통신하듯이 그쪽 서로 간에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스마트폰이든 데스크나 노트북이든 워키토키든 쌍방향 통신하는 것은 다 가능한 거예요. 네. 프로그램이 깔아져 있다면 더 그러죠. 깔아져 있는지 안 깔아있는지도 일반인도 모를 때도 있어요. 좀 황당하긴 한데. 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안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런 보안 프로그램을 서버에 들어온다. 어떤 이렇게 옥션이다. 그러면 서버에 들어온다. 1년 번호를 다 이렇게 들어온 사람마다 매겨서 고객님 외에 수상원 활동을 이렇게 필요한 거 위해서 수상원 활동을 하면 경보 내리고 끊어버리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 데스크탑 스마트폰 보안이다. 그러면 내 파일 하나하나의 번호를 1년 번호를 매겨가지고 수상한 경기적인 활동, 그렇죠. 내가 여기서 이 키보드로 이렇게 작동하거나 스마트폰에 있는 스마트폰에 내가 이렇게 얼굴이 인식이 되는 게 보안이 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작동을 하면 이렇게 터치한다든지 작동을 하면 그 기술 그쪽에서 받는 경로 외에 다른 프로그램이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하거나 하려고 하더라. 그러면 통신을 차단시켜 끊어버립니다. 다만 얼굴을 먼저 인식한 다음에 자기가 누르면 원격 조정이 되는 식으로 허용을 하면 되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나 자신의 얼굴이 먼저 인식이 되고 카메라가 있으면 좋죠. 아니면 이제 싼 거는 그렇게 얼굴 인식 안 하고 비밀번호를 이렇게 쳐가지고 근데 그것도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하기는. 좀 찜찜하긴 하죠. 비밀번호를 쳐가지고 컴퓨터를 작동한다든 이런 스마트폰 작동한 이것도 할 수는 있는데 할 수는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참 찝찝한 일이죠. 회사 제조회사일 때부터 마스터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범죄긴 한데 범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꽤 많습니다. 네, 정부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현재 키보드로 이렇게 데스크탑에 입력하는 이렇게 입력 경로에 대해서 스마트폰에 터치 화면 이렇게 하는 입력 경로에 대해서 외에는 명령을 받지 않는 이렇게 구조를 하거나 하드디스크나 이게 갤러리 이런 데 신호를 심거나 내 프로그램 파일을 작동시켜서 오작동시키는 이런 설정이 들어가는 설정을 변경시키거나 중요한 파일을 변경시키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 하나에 번호 1년 번호 매거나 들어오는 모든 통신에게 1년 번호를 먹여서 그렇죠. 수상한 활동, 시스템을 변경시킨다든지 설정 변경시키고 하드디스크에 정보를 심거나 그것을 가져가려고 이런 것들을
경보하다거나 차단시키는 보안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음악 프로그램 같은 것도 본사에서 멜론이다 유튜브에다 다운로드할 때 몇 회를 조용하는지 같이 체크가 되는 거예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거기서 고객님한테 팔 때 고유번호를 여기서 줘야만 본사에서 팔 수 있도록 그럼 자동으로 이제 고유번호가 부여되고요. 몇 개를 팔았는지 정확히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고객님 이제 허가받지 않은 이런 파일이 작동하고자 할 때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 어디서는 작동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이 고유번호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렇죠. 이렇게 프로그램 고유번호가 존재하지 않거나 현재 연동이 안 된다면 본사에 있는 컴퓨터에 연동이 안 된다면 이것이 작동하지 않는 이런 방식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이게 프로그램을 갖다가 해제를 해가지고 복사를 해갖고 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 고유번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거나 고유번호가 끊임없이 갱신되거나 새로운 고유번호가 부여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추가로 보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고유번호 위에 몇 가지를 몇 번을 더 붙여가지고 고유번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새롭게 갱신하는 방식도 있을 수도 있다. 이것도 하려면 또 얼마든지 하죠. 할만한데 그래도 스마트폰에서 고유번호가 없거나 이렇게 했을 때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에 대해서 끊임없이 갱신되는 이 고유번호가 없을 때 작동이 안 되는 방식으로 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고객님이 저기 멜론에서나 어디서나 팔았다 그러면 그 개인정보는 여기서 가져가는 건 아니니까요. 네네. 현재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 이게 상대방이 뭘 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한글 뭐 어떤 프로그램이 되죠. 서비스를 해주는 건 그것이니까요. 케이블 TV다 그러면 방송국 채널 동영상을 보내주는 것은 거기 상대방이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내가 상대방에게 이메일을 보낸다. 내가 이메일을 보낸 내용을 모른다. 내가 영상 통화를 하는데 내 얼굴이 보이는 걸 모른다. 말이 안 되죠. 여기서 영상 그렇죠. 내가 여기서 정보를 보낸다면 상대방이 뭘 하는지 훨씬 내가 뭔 정보를 하고 있고 상대방이 어떤 채널을 듣는 뭐라고 있는지 심지어는 카메라가 이제 거기에 담겨져 있어. 그래서 그 화면이 나한테 읽히게 할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이걸 보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저는 그쪽 카메라 있으면 상대방 얼굴도 보거나 이렇게 원래 카메라 넣는 게 불법인데 법적으로 허용이 되면 앞으로 허용이 될 거고 그 앞에서 춤추고 그것보다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내장 방식도 허용이 될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는 끄고 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마음대로 껐다 켰다도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불법이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